오늘은 드디어 경우의 수 마지막이야. 오늘 이제 경우의 수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행렬 이제 1학기 마지막 단원 할 건데, 행렬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여태껏 한 거랑 크게 다를 게 크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 크게 영향이 없을 거야. 경우의 수처럼 완전 그냥 새로운 내용이라서 여태까지 한 거랑 크게 영향은 없을 거야. 자, 어쨌든 오늘 경우의 수 마지막이니까 이제 즐거운 시간 다 갔어. 재밌었던 경우의 수 마지막이야. 여기 예시 보면은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4개 나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너네가 3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 자, 그럼 여기서 3개를 선택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이렇게 3개를 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내가 시금치를 먼저 넣고 콩나물을 넣고 도라지를 넣고, 이거랑 도라지를 먼저 넣는 거랑 순서가 의미가 있나? 크게 의미가 없지. 어쨌든 시금치를 먼저 넣든 콩나물을 먼저 넣든 3개의 나물이 들어가서 비빔밥이 만들어지면 결과물은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순혈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맨 앞에 오고 누가 맨 뒤에 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순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순서가 중요한 거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의미가 없다.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순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6P3,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 6명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이 3명을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겠지? 누가 맨 앞에 오냐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 조합 파트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요런 예시가 있어. 여기 ABCD로 할게. 자, ABCD 5명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오늘 청소를 시키려고 해. 수업 끝나고 남아서 청소를 시키려고 해. 2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랑 B를 선택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내가 A를 먼저 뽑고 B를 뽑으나, B를 먼저 뽑고 A를 뽑으나 의미가 있니? 없지. 어쨌든 청소할 사람 2명을 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를 먼저 뽑거나 B를 먼저 뽑거나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저번 시간이랑 계속 구별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명에서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 그러면 A, B, B, A 이게 다른 경우였다. 근데 오늘 하는 조합은 그냥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A, B, B, A 이게 결국 똑같은 결과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만.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뭐 5P3 얘는 뭐였냐?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 요거였는데, 그냥 내가 선택만 하겠다.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만 하겠다. 요거는 어떻게 나타내냐? 5C3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여기서 C는 저번에 P가 퍼뮤테이션의 약자였지, C는 컴비네이션의 약자야. 컴비네이션. 너네 피자 먹을 때 컴비네이션 피자 먹어봤잖아. 안 먹어봤나? 안 먹어봤어? 먹어봤지? 너네가 원하는 재료만 딱딱 골라서 쓰는 거지, 선택해서. 어쨌든 이게 컴비네이션 5C3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만 하는 거야. 줄 세우는 거 아니고 선택만 한다.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요거를 꼭 기억해줘야 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라는 말이 있지. 여기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 이 경우를 NCR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걸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조합.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한다. 이게 NCR이고, C는 아까도 말했지만 컴비네이션의 약자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6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의 학생을 픽해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한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4명이 ABCD라고 했을 때
A를 먼저 뽑고 B를 뽑고 C를 뽑고 D를 뽑으나 D부터 뽑으나 다른 게 없잖아. 어쨌든 4명 A, B, C, D라는 애가 선택받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선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64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알겠지? 내가 계속 순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를 너네가 좀 잘 이해해줘야 돼. 저번 시간에 했던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고 오늘 하는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자, 그리고 조합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자, 이 5명 중에 내가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하면은 자, 만약에 A, B, C를 뽑았다고 쳐보자. A, B, C를 뽑았어. 그러면 A, B, C가 줄을 설 때 A, B, C 이렇게 설 수도 있고 A, C, B 이렇게 설 수도 있고 B, A, C 이렇게 설 수도 있고 B, C, A 이렇게 설 수도 있고 C, A, B, C, B, A 이렇게 총 6가지의 줄 서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5명 중에 3명을 선택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6개가 결국 다 같은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줄을 세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 이거 5P3 이렇게 나타냈지. 그럼 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네를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3명을 선택만 하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를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야 돼. 왜?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나 다 똑같은 결과잖아. 어쨌든 A, B, C가 뽑힌 거잖아.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 3명이 줄 서는 경우 즉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5C3은. 그래서 5C3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5P3 한 것처럼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 5명 중에 3명 뽑아서 줄을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쓰는데 이제 문제는 뭐야? 3명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3명을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주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NCR은 뭐랑 똑같다?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랑 똑같다. 요거를 계속 연관 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너네 스스로. 자, 만약에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 라고 하면은 6P3 이렇게 되잖아. 그럼 6C3은 뭐냐면 순서 생각 안 하고 줄 안 세울 거야. 그냥 3명 뽑기만 할 거야. 오케이? 대표 3명을 뽑는다 이런 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쳐봐. 근데 3명을 선택하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그래서 이 3명이 줄 서는 경우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 다 똑같은 거라서 의미가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하면은 NCR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NPR을 이 R명이 줄 서는 경우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랑 똑같아진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너네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NPR은 이거 공식 기억난 사람 있나? NPR이 뭐랑 똑같았지? 뭐 분의 뭐 있었잖아. 뭐 팩토리얼 분의 뭐 팩토리얼 기억나나?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구했었지. 그러면 이 n 컨비네이션 r, ncr은 뭐랑 똑같냐면 r 팩분의 npr이랑 똑같다고 했어. 그럼 여기 npr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분모의 r 팩토리얼은 그대로 있겠지. 그 다음에 분모에 뭐가 추가가 돼? n-r 팩토리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된다? n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여기 있는 공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이것도 너네가 외워줘야 돼.
알겠지? 자, 몇 가지 예시로 구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6C3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라? 6P3을 3팩으로 나눠도 된다. 그러면 6P3은 뭐였냐? 6부터 3개를 곱하는 거였단 말이지.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은 몇이었어? 6. 그럼 얘를 6으로 다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약분을 하면은 20 이렇게 나눈다는 거지. 또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 이 오른쪽 공식을 이용하면은 얘는 n팩토리얼을 6팩토리얼을 r팩토리얼 3팩토리얼에다가 n-r 6에서 3 빼면 3이지. 3팩토리얼을 곱한 거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 6팩토리얼이 몇이었어? 720. 그리고 3팩토리얼은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 되겠지. 36분의 720 하면 20.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너네가 상황에 따라서 편한 걸 써주면 돼.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알겠지? 뭐 몇 개 더 해보자. 한 2개 정도만 더 해보자. 다시 1은 너무 쉽고 5C2. 자, 얘 해보면은 얘는 뭐랑 똑같다? R 팩토리얼 분의 NPR. 진짜 R 있었네. NPR. 얘랑 똑같다. 근데 5P2가 5 곱하기 4잖아. 두 개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20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또 뭐 해볼까? 7P3? 7C3? 얘해볼까? 7C3. 자, 얘도 마찬가지로 7P3을 3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럼 7P3은 뭐냐면 7부터 해서 3개를 곱하는 거니까 밑에다 쓸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얘를 3팩 6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6 약분하면은 얘는 35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 구하려면은 이 공식 꼭 기억해줘야 돼. 이거는. 그게 안 나와 있나? 잠깐만. 그 내용을 내가 따로 설명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NCN 요걸 구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OCO. 자, 너네 5명 이렇게 있는데 롤 해봤나? 아직 지우면 하는 거 말고 롤 해봤나? 안 해봤어? 자, 롤이 5명 게임이란 말이야. 5대5 게임이야. 자, 우리 5명이서 이렇게 5명이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롤 대회를 나갈 거야. 근데 5명 중에 어쨌든 5대5 게임이니까 5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명 중에 5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자, 너네 5명 중에 5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롤대회를 나갈 거야. 5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자, 한 명 하면 물어보자. 몇 가지? 5가지. 몇 가지? 질문이 뭐였죠? 5명 중에서 5명을 팀을 이뤄서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이제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지. 너네 5명 중에 5명을 뽑아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대회를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5명 중에 그 대표 5명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는 거야. 한 가지 아니고. 한 가지? 지우? 한 가지. 수민? 한 가지. 예담? 한 가지? 그치, 한 가지야. 그냥 5명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돼.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돼. 데리고 가면 돼. 다른 경우가 없잖아. 너네 5명밖에 없어. 근데 이 중에서 5명을 뽑는다? 그냥 다 뽑으면 돼. 그래서 NC에는 무조건 1이 나와. NC에는 무조건 1이 나와. 그러면 이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NC요. 자, 너네 5명 중에 0명을 뽑아서 0명을 선택할 거야. 0명을 뽑는다는 거는 안 뽑는다는 거지. 그럼 얘도 몇 가지야? 무조건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예 안 뽑는 거니까. 아예 안 뽑는 거 한 가지. 이렇게.
0명을 뽑는다는 건 아무도 안 뽑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된다. 그러면 NC1.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너네 5명 중에 1명을 뽑을 거야. 몇 가지야? 5가지야. 그러면 너네가 만약 7명이야? 7명 중에 1명을 뽑을 거야. 몇 가지야? 7가지. 그래서 NC1은 무조건 N이 나와. 요 3가지는 너네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야 계산할 때 조금 편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C1 이런 건 어떻게 된다? 그냥 4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수의 성질. 요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요거 한번 보면은, 자, 너네 5명 중에서 2명을 10시까지 남겨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 2명을 선택하는 거는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5시 2가 되겠지.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자, 2명을 10시까지 남긴다는 거는 나머지 3명은 집에 간다는 거잖아. 9시에 바로. 그치? 그러면 이건 얘는 5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너네 5명 중에 내가 10시까지 남을 2명을 선택하는 거나 9시에 집에 바로 갈 3명을 선택하는 경우나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내가 10시까지 남을 2명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3명을 보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반대로 내가 9시에 바로 집에 갈 3명을 선택하면은 알아서 남은 2명은 10시까지 남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나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는 똑같은 경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비슷한 예시로 우리가 만약에 나까지 6명이야. 자, 우리 6명이 아까처럼 게임 대회를 나갈 거야. 5대5. 그럼 1명은 못 나가겠지. 그럼 6명 중에서 우리가 5명을 뽑아야 돼. 나갈 사람 5명을 뽑아야 돼. 근데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6명 중에서 1명을 버리는 거나 똑같다고. 1명한테 야, 너는 이번에 못 나가겠다 하면은 알아서 5명이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명 중에 5명 뽑는 거는 6명 중에 1명 뽑는 거나 경우의 수가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일반화를 하면은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거는 n명 중에서 n-r명을 선택하는 거랑 경우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n이 똑같을 때야. n이 똑같을 때 요 뒤에 있는 애랑 요 뒤에 있는 애를 더하면은 무조건 n 값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얘도 보면은 n이 6으로 똑같지. 그러면 뒤에 있는 5, 1 더하면 6이랑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자, 7C2는 결국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7C5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됐어? 2명을 선택하는 거나 5명을 버리는 거나 똑같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NCR은 NCN-R이랑 똑같다. 뭐 R이랑 N-R 너네 더해보면은 알겠지만 N이랑 똑같아지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수식으로도 증명이 되는 게, 아까 NCR은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랑 똑같다고 했어. 그러면 NCN-R 얘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원래 R 팩토리얼이 앞에 나왔지. 그럼 이번에는 얘는 N-R 팩토리얼이 나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N-R 팩은 어떻게 나온 거야? 앞에서 뒤에를 뺀 거에 팩토리얼 붙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에서 N-R을 빼보는 거야. N에서 N-R 빼면은 R 남지. 그래서 R 팩.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N 팩. 그러니까 이 둘의 결과가 서로 똑같다. 이렇게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이해되니? 멍멍한데?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근데 왜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만약에 7C5 이런 거 구해야 돼. 근데 7C5 구하려면 너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배운 걸로 하면은 7P5를 5팩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7P5가 어떻게 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너네 이거 할 수 있니? 꽤 복잡하겠지.
이렇게 할 바에 어차피 7C5는 뭐랑 똑같다? 7C2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7P2를 2팩으로 나눈 거니까 76에 42를 2로 나눴어? 21 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복잡한 거는 이렇게 바꿔서 풀어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셈 정리 이 박스에 나와있지? NCR은 뭐랑 똑같다? NC N-R이랑 똑같아진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재밌는 공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셈 특강에 결과를 먼저 써줄게. NCR은 뭐랑 똑같다고 나오냐면 N-1CR 플러스 N-1C R-1 요런 공식이 나와. 여기 이 공식도 알아야 돼. 혹시 본인이 아직 정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난 문과다 이과다 이런 거 정한 사람 있나? 어느 정도는? 나 혹시 문과다 문과 쪽으로 갈 거다 하는 사람 뭐야 다 이과야? 중법? 그래. 중범이 그치. 그쪽으로 간다고 했잖아 애초에. 아닌가? 그랬나요? 아닌가? 너 그럼 문과 쪽이야 이과 쪽이야?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지우 모르겠어? 수민 몰라? 예담도 몰라? 하진 몰라? 되도록이면 수학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사람이 이과를 갔으면 좋겠어. 흥미 없으면 고통받다가 아마 전과할걸? 근데 내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문과들은 이거는 알아야 돼 무조건. 어차피 너네 고3 때 나오는 거야. 얘를 이제 하키체 공식이라고 하는데 왜 하키체 공식인지는 그때 가서 배우시고 고3 때 가서 배우시고.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1, 2, 3, 4, 5. 자, 여기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안에 1, 2, 3, 4, 5가 있어. 내가 여기에서 안 보고 공을 꺼낼 거야. 숫자 공을 꺼낼 거야. 근데 여기서 3개를 뽑을 거거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1, 2, 3을 뽑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손 딱 넣었어. 그랬더니 1이 나왔다고 쳐봐. 1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자, 1은 이미 없어. 그치? 그러면 전체 몇 개가 있는 거야, 공이? 4개가 있어. 그 중에서 나는 몇 개를 더 뽑아야 되지? 2개를 더 뽑아야 돼. 그치?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 1이 나왔어. 1이 나온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뽑았는데 1, 2, 3이라고 할게 정확히는. 1, 2, 3 중에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 1, 2, 3 중에 하나가 나왔어. 두 번째는 1, 2, 3 중에 하나가 안 나온 상황이야. 어차피 내가 손을 넣고 뽑았으면 1, 2, 3이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잖아. 둘 중 하나잖아. 둘 다 아닌 상황은 없지. 그치? 1, 2, 3이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야. 그럼 두 가지로 상황을 나눌 수 있는데 1, 2, 3 중에 하나가 나왔다면 이제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남은 4개의 공 중에 2개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자, 근데 내가 처음에 손을 딱 넣었는데 1, 2, 3을 못 뽑았네? 그럼 남은 공은 몇 개야? 4개야. 그리고 내가 추가로 내가 뽑고 싶은 공은 몇 개야? 3개야. 뽑아야 되는 공이 3개야.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은 결국 뭐랑 똑같다?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시작 상황을 봐봐. 처음 상황이 뭐냐면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오케이? 3개를 뽑을 건데 이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거야. 내가 첫 번째 손을 넣었을 때 1, 2, 3 중에 하나를 뽑은 경우와 못 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오케이? 첫 번째 상황은 뭐야? 1, 2, 3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그럼 남은 4개 중에 나는 2개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딱 넣었는데 1, 2, 3을 못 뽑았어? 그러면 남은 4개 중에 3개를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이 경우를 2개를 합치면 결국 뭐가 돼? 5개 중에 내가 원하는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써보면은 5C3은 결국 뭐랑 똑같다? 4C2 더하기
4C 3이랑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일반화하면은 얘를 n이라고 놓고 얘를 r이라고 놓으면 얘는 n-1, r-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n-1에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다. 이해됐니? 이 공식은 알아줘야 돼.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5C3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합의 성질로 인해서 5C2랑 똑같지. 그럼 얘 경우의 수 구해보면은 5 곱하기 4, 20을 2팩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10이 나와. 그러면 4C2는 몇이 나오냐? 자, 얘는 마찬가지로 4P2, 4, 3, 12를 2로 나눈 거니까 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C3은 얘는 결국 4C1이랑 똑같겠지? 그치? 4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는 결국 4가지 이렇게 된다. 그럼 6에다가 4를 더하면 10이 나오지. 그래서 이 식은 너네가 본인이 만약에 나는 이과 쪽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요거는 알고 가면 좋아. 고3 때 어차피 똑같이 나와. 똑같은 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이 요 이유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도형의 개수, 여기 그 세미나 요 두 가지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할게. 요 두 가지 내용 설명하고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자. 자, 이렇게 내가 4개의 점을 찍었어. 너무 애매한가? 여기 봐. 자, 이렇게 내가 4개의 점을 찍었는데 이 중에서 직선이 뭔지는 알지? 2개의 점을 연결하는데 끝없이 계속 가는 게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이 만들어지려면 얘네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해서 쭉 이어버리면 그게 직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때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인지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직선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다? 2개의 점을 이으면 직선이 생기는 거야. 쭉 이으면. 그러면 내가 이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은 얘가 총 몇 가지가 나오냐? 6가지가 나와. 실제로 직선이 생기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기겠지? 이렇게도 생길 거고, 이렇게도 생길 거고, 이렇게 총 6개가 나온다. 이해됐니? 그러면 만약에 점이 4개가 아니라 n개다 라고 생각하면은 마찬가지야. 얘도 직선이 생기려면 2개의 점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점을 너네가 골라줘야 돼. 그래서 n개의 점에서 2개를 선택하면은 이게 직선의 개수가 된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의 개수를 한번 해볼 건데, 대각선의 개수는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대각선 개수 공식 외웠는데 아나? 혹시 나 안다? 자신있게 말하면 기프티콘 보내준다. 2분의 n 곱하기 n-2. 땡? 기회 끝? 자, 뭐였냐면 2분의 거의 근접했어. 2분의 n-3이야. 자, 근데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부터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 중1 때 너네 배웠거든. 이게 왜 나왔냐면, 자, 대각선이라는 거는 너네가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대각선이라는 거는 이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애들 말고 다른 점이랑 연결해서 생기는 게 대각선이란 말이야. 그럼 이 대각선이 몇 개가 생길 수 있냐? 이 한 점당. 자, 얘는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요 2개밖에 없어. 왜 2개밖에 없냐? 자기 자신 점 제외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연결한다고 해서 선이 되진 않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양옆에 있는 2개는 제외해야 되겠지. 얘는 대각선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럼 총 몇 개의 점을 제외한 거야? 3개를 제외한 거야.
그럼 점이 n개가 있을 때 한 점당 n-3개의 대각선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점이 몇 개야? n개가 있지. 그래서 n 곱하기 n-3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점에서 대각선을 여기다 이었을 때 얘네 순서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여기서도 대각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점 차례가 왔을 때 얘도 그을 수 있는 대각선에 얘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로 나눠준다. 이래서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이 2분의 n-3이었는데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볼 거야. 조합을 이용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선이라는 거는 점 두 개를 연결해서 선 하나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점이 5개야. 그러면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변들 있지. 각 변들. 오각형이라고 하면 5개의 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5개는 대각선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변의 개수만큼 빼줘야 된다는 거야. 이 5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선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든 이렇게든 이렇게든. 근데 이 중에서 변 5개는 대각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5C2가 10이거든? 10-5 하면 얘가 5가 나와. 그리고 너네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도 대각선 개수가 5개가 나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점을 n개, 그러니까 n각형이라고 하면은 n각형이라고 하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 n개 중에서 점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n각형이면 변이 n개가 있겠지. 오각형이면 변이 5개 있는 것처럼 n각형이면 변이 n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n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조합에서의 대각선 개수 총 개수 공식이야. 그리고 실제로 얘는 계산해보면 얘랑 똑같이 나와. 한번 해보면은 NC2라는 건 뭐냐? MP2를 2로 나눈 거야. 여기서 N을 빼라는 거지. 그치? 근데 MP2는 뭐랑 똑같냐? N의 N-1 얘랑 똑같아. 그럼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얘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n이 올라오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 그러니까 이 공식이랑 똑같아지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나 사실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사실 이거 써도 상관은 없어. 개수 관리. 근데 이런 것도 알아는 둬라. 알아는 둬라. 자,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 삼각형은 점이 몇 개가 모여야 만들어져? 그치? 점이 3개가 있어야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n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아까 직선은 2개였지? 얘는 3개 선택하면 돼. 사각형은 4개 선택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얘가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야. 평행사변형 개수. 얘가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인데, 자, 예를 들어서 대각선이, 아니, 이 평행한 선이, 얘네 다 평행선이야? 자, 이렇게 밑으로 5개의 대각선이 있고, 옆으로 가는 애가 4개의 대각선이 있다고 쳐보자. 선이 있다고 쳐보자. 평행선이. 자, 그러면, 여기서 평행사변형이 총 몇 개가 나오냐는 거야. 그럼 이제 너네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넷, 이를 세고 있겠지.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치? 근데 이렇게 세지 말고 이제는 공식으로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냐면 평행한 2개의 선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평행사변형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평행한 선 2개를 고르는 거야. 얘랑 얘를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평행선 4개 중에서 얘랑 얘를 고르면 뭐가 만들어져 안에?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럼 모든 사각형을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모든 평행사변형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여기 평행사변형 이거 개수에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내려가는 평행선 중에서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뻗는 평행선 중에서 얘랑 얘를 선택하면 이 안에 둘러싸인 평행사변형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내려가는 평행선이 5개가 있지. 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동시에 옆으로 가는 평행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은 평행사 변형이 나온다는 거야, 개수가. 그래서 얘는 전체 60까지가 나와. 만약에 진짜 60까지가 나올까 하는 사람도 있으면 하나하나 세봐. 하나, 둘, 셋, 넷. 이거 4, 3, 12에다가 2짜리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한번 세봐. 60개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나와 있지만 공식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뭐 n개가 있다. 평행선이 n개가 있고 이렇게 m개가 있다. 그러면 n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m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둘이 곱하면 평행사 변형 개수가 나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할 분배. 이거는 근데 좀 내가 지금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6명이 있는데 얘를 1, 2, 3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눌 거야. 그러니까 1명짜리, 2명짜리, 3명짜리 합치면 6명 되지. 1, 2, 3을 이렇게 나눠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들어갈 1명을 찾고 싶어. 그럼 6명 중에 1명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지. 그럼 5명 중에 여기 들어갈 2명 구해.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3명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서로 다른 n개를 P, Q, R 3으로 이제 3개로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되냐? NCP에다가 N-P, C, Q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나니까 또 뭘로 할까? 2, 3, 4, 9명. 자, 9명이라고 치면은 이 9명을 2명, 3명, 4명 이렇게 분류를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9명 중에 일단 여기 들어갈 2명을 골라줘야겠지. 그러니까 9, 12 에다가 이제 남은 사람이 7명이지. 2명 들어갔으니까. 그럼 7명 중에서 3명 선택.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4명 선택.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분할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자, 8명을 둘, 셋, 셋 이렇게 분류를 할 거야. 둘, 셋, 셋 이렇게 분류를 할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8명 중에서 2명 뽑아야지. 그치? 그 다음에 6명 중에서 3명 뽑아야지.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서 3명 뽑아야 돼. 그치? 근데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랑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A, B, C, D, E, F, G, H 이렇게 8명이 있어. 자, 2명 먼저 골랐어. A, B 끊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C, D, E를 여기다가 넣는 순간 얘네는 알아서 여기로 정해지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F, G, H를 여기로 넣으면 C, D, E는 알아서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똑같다는 거지. 중복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C, D, E를 두 번째 그룹에 넣었어. 그러면 F, G, H가 자동으로 세 번째 그룹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F, G, H를 두 번째 그룹으로 넣으면 C, D, E가 알아서 세 번째 그룹으로 간다고. 오케이? 근데 내가 처음에 말한 상황과 두 번째 말한 상황이 똑같은 경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원수가 똑같은 게 있을 때는 똑같은 개수만큼 나눠줘야 돼. 2팩토리로. 그러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PQR 중에 어느 두 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해라? 두 수가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개의 수가 모두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둘 이렇게 나누겠대. 그러면은 먼저 6명 중에 2명 뽑고 6명 중에 2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을 건데 얘네 둘이 다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려나? 얘를 만약에 A그룹, B그룹, C그룹이라고 쳤을 때 내가 2명 넣었어. 근데 A, B, C 그룹, 이 세 그룹은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하지. 어쨌든 A에 누가 들어갔냐, B에 누가 들어갔냐, C에 누가 들어갔냐 이것만 중요하지 A, B, C끼리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지. A, B, C, D, E, F를 둘 나눈다고 할 때 이거나 똑같은 경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을 줄 세우는 경우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어쨌든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E, F가 한 조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경우로 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인 거고, 요거는 근데 지금 당장에 너네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 아마 레벨업 한 2레벨? 2레벨? 3레벨 정도 가면은 나올 거야, 이런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분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분할했던 거에다가 그냥 n팩토리얼을 곱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예시가 없나? 좀 예시로 하고 싶은데. 분할은 예시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8명을 둘, 셋 이렇게 분할을 할 거야.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8명 중에서 먼저 2명 선택하고 6명 중에서 3명 선택하고 남은 3명 중에서 3명 선택해.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어도 구별 못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 팩토리얼로.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가 붙느냐? 상품 3개가 있어. 상품 3개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의 그룹에 분배를 할 거야. 그럼 이 서로 다른 상품 3개가 얘네는 이제 순서가 중요해지지. 예를 들어서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 있어. 이 A가 얘한테 가냐, 얘한테 가느냐가 완전히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3개가 분배가 된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얘네 3개가 줄을 서는 경우. 그래서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왜 이걸 벌써 꺼낸지 모르겠네 나는. 아마 레벨업 하다 보면 나올 거니까 그때 질문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일단 쉬는 시간 10분까지 갖고 10분부터 문제 풀자. 자, 1번부터 보면은 자, 1번은 1번 NC5랑 NC3이랑 같다고 할 때 이때 N의 값을 구하래.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그거 했던 거 기억나나? 6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나 6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나 서로 같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을 때 조건이 뭐냐? n이 같을 때 얘랑 얘를 더해서 n이랑 똑같아지면 둘이 같다고 했었어. 그럼 얘도 얘랑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n이 나와야 된다. 어차피 앞에는 둘 다 n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n은 8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9CR 요거랑 9CR-3 얘랑 똑같대. 근데 여기도 지금 n값이 둘이 똑같네. 그럼 뒤에 거 얘랑 얘를 더했을 때 9랑 같아야 된다. 그럼 r 플러스 r-3 얘가 9랑 같아야 되니까 2r-3이 9. 그러면 이 r은 12가 되니까 r은 6이 된다. 오케이? 3번 n 플러스 2 C2 장이 안 보여. 자, 얘가 같대. 그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줘야 돼. 2팩분의 n 플러스 2 P2니까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1씩 줄어들면서 2개를 곱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팩분의 n-1 P2니까 n-1에 얘 1 깎아서 n-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나오나? 2분의 n, n-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어차피 지금 분모가 다 2기 때문에 그냥 양변에다가 다 2를 곱해버리자. 그러면 나오는 게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은 n-1에 n-2 플러스 n에 n-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n-1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n-1을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n-1 공통으로 묶어주면 얘는 n-2가 남고 얘는 n이 남지. 그래서 더해주면은 2n-2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뭐 이거 정리하면 되겠지 이제.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얘는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얘랑 같다.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 자, 그럼 다 우변으로 넘기면은 n제곱 마이너스 7n이 0 이렇게 나올 거고, n으로 묶어주면 n에 n-7 얘가 0이 나오기 때문에 n은 0 또는 n은 7인데 n이 0일 수는 없겠지. 그래서 n은 7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np3이 30 곱하기 n-1c2랑 같다. 자, 일단 np3은 n부터 해서 3개를 곱하는 거니까 n, n-1, n-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뭐랑 같다? 30 곱하기 2팩분의 n-1 p2가 되겠지. 그래서 n-1에 n-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양변을 n-1, n-2로 나눠주면은 결국 남는 게 n은 15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는데, 그럼 이 2명을 뽑는 건 순서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하겠지? 그냥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10, C2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10P2를 2팩으로 나눈 거니까 10 곱하기 9에서 90을 2로 나눈 45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 구슬 중에서 3개를 선택한대. 순서 안 중요하겠지? 선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7C3이 되고, 자, 뭐 요거 해보면은 3팩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7p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차피 3 빼기 6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7, 5, 35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n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a가 b보다 큰 거를 만족시키는 두 수를 택하여 순서상 a, b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120일 때 n의 값을 구하래. 얘도 되게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 a가 b보다 크대. n 이하 자연수 중에서 a가 b보다 큰 거를 만족시키는 두 수를 선택한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어차피 두 수를 선택한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b보다 작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는 결국 a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 n개의 자연수 중에서 n 이하의 자연수니까 n개가 있겠지. 이 중에서 너네가 임의로 두 개를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3이랑 7 요 두 개를 선택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바꿔줘야겠지. 그치?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7, 3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 3 두 개를 뽑으면 3, 7과 7, 3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차피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다른 예시로 내가 예를 들어서 4, 5를 뽑았어. 그럼 이 4, 5가 A가 4고 B가 5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A가 5고 B가 4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수를 내가 두 개 뽑으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어차피 첫 번째 거는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왜?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순서는 얘가 알아서 정해주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 순서를 알아서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NC2가 12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은 n의 n-1 얘가 120이라는 거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20이 0 이렇게 되겠지? 나 뭔가 잘못했다. 아 2로 안 나눴지? 미쳤네. n의 n-1을 2로 나눈 게 120이다.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기면은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40이 0 이렇게 될 거고 얘 인수분해 빠르게 할 수 있나? 인수분해 내가 그거 안 알려줬나? 1차인 할 때랑 2차인 할 때 빠르게 인수분해 하는 거? 안 알려줬어? 예를 들어서 X로 할래. X로 할게. 자, 이렇게 좀 큰 수를 너네가 인수분해 할 때 얘가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483이 나오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둘이 차이가 2라는 거지. 이렇게 2 차이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가장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하나 찾으면 돼. 얘 근처의 제곱수가 뭐냐면 22의 제곱이 484란 말이야. 그럼 얘는 22의 제곱에서 1을 뺀 거 아니야? 근데 1을 뺐다는 건 1의 제곱을 뺐다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합차 공식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결국 뭐랑 23이랑 21이랑 곱해진 게 얘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차이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찾는다? 얘랑 가장 가까운 제곱수를 찾고 걔 앞뒤에 있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얘랑 가장 가까운 제곱수가 484지. 얘가 22의 제곱이고. 그럼 22의 양쪽,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21과 23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이 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차이 날 때는 마찬가지로 얘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두 개를 생각하는 거야 이번에. 그러면
15의 제곱이 225고 16의 제곱이 256이란 말이야. 그럼 이 240이라는 수는 요 사이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얘 곱하기 2 하면 돼. 15 곱하기 16. 오케이? 1 차이 날 때랑 2 차이 날 때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참고하면 돼. 자, 얘는 1 차이 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하면은 n-16에 n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된다.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n은 16 이렇게 구해주면 돼. 예제 3번 1번 9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하나랑 부회장 2명을 뽑는데, 자, 일단 9명 중에서 회장 먼저 한 명 정해보면은 9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회장을 앉혀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남은 8명 중에서 부회장 2명은 순서가 중요한가? 안 중요하지. 그래서 8명 중에서 부회장 2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9가 될 거고, 8C2는 87에 56을 2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2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곱하면은 252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2번 1학년 학생 5명, 2학년 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2명이 모두 같은 학년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둘 다 1학년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2학년인 경우, 학년이 같은 경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1학년 중에서만 2명을 뽑는 거는 1학년이 총 5명이 있으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이 5, 4, 20에 2로 나누면은 10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2학년인 경우, 둘 다 2학년이면 2학년이 7명이니까 7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된다. 그럼 7, 6에 42에다가 2로 나누면 21 해서 얘네 둘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겠지. 경우를 나눈 거니까. 그래서 31이 된다. 아마 너네 오늘 숙제 힘들걸? 이 조합이 어려워. 너네 레벨업 할 때 아마 어려울 텐데, 그 이유가 얘가 순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구별을 못해. 여기서 순열을 써야 되는 건지 조합을 써야 되는지를 구별을 못해, 처음에는. 많이 연습해야 될 거야. 자, 4번 A, B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근데 A, B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래. 자, 이렇게 7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A, B를 모두 포함해야 돼.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냐? 그냥 고정으로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몇 명 더 뽑았는데?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A, B가 고정이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남은 5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랑 똑같기 때문에 5가지가 된다. 오케이? 이건 할아버지야? 문제 이거 안 보이면 책으로 봐. 눈이 아파 같은. 아파? 네. 또 아파? 렌즈 또 이상한 거 낀 거 아니야? 자, 2번. 이번에는 A, B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A, B 그냥 없다고 쳐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3명을 뽑긴 뽑아야 되는데 A, B가 없는 상태야. 그럼 어떻게? 5명 중에서 3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5, C, 3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10가지. 이거는 너네가 많이 풀다 보면은 알아서 외워지는 값들이야. 뭐 5C3이 10이고 5C2도 10이고 뭐 6C3은 뭐 몇이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너네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알아서 외워지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거야. 자, 3번. A, B 중에 한 명만 포함하는 경우의 수. 그럼 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A가 들어가고 B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A는 안 들어가는데 B는 들어가는 경우.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들어가고 B가 안 들어갔다고 치면은 어쨌든 남은 인원은 5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몇 명을 더 채워야 돼?
2명을 더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OC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 10가지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똑같아.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 어쨌든 남은 인원 5명 중에서 2명을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도 OC2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둘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20가지 이렇게. 다음 주도 한번 쉴까? 아니 원장쌤이 내가 최근에 원장쌤이랑 얘기했는데 내가 맨날 여기 넘어갈 때 여기 칠판에다가 쓰잖아. 오늘 수업한 거 그 영상 그것 때문인데 진도를 왜 이렇게 빨리 나갔냐고 하시는 거야. 근데 원래 보통 2월 말까지 한 학기 내용을 다 끝내고 이제 3월에 너네 계약하면 바로 이제 시험 대비해서 좀 여유롭게 준비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지금 2월 말이 아니라 2월 말이지. 말이긴 말인데 잘하면 셋째 주에 끝나게 생겼어. 그래서 원장쌤이 진도를 왜 이렇게 빨리 나갔냐고 애들이 힘들어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야.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행렬 딱 하고 끝낼까. 너무 막 진도 막 나가나? 너무 빨라? 지우 어때? 할만해? 빨라? 살짝 빨라? 그래, 다음에 한 번은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그냥 뭐 진도 안 나가고 레벨업만 일단 쭉 풀고 아예 다음 주에 행렬 딱 나가는 걸로 하자. 알겠지? 자, 일단 5번 남자 7명 여자 몇 명이야? 5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선출한대. 자, 이때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적어도 들어가면은 뭐 생각하라고 했어? 적어도 들어가면? 하진, 적어도 들어가면 뭐 생각하라 했지? 와우, 굿. 역시 모범생이야. 적어도 들어가면 여사건을 생각해라. 그럼 적어도 여자 1명이 포함된다는 건 1명이 포함돼도 되고 2명이 포함돼도 되고 3명이 포함돼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든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할 바에는 반대로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여사건을 써버리자고. 그럼 적어도 여자가 1명이 포함된다의 반대는 전부 다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가 남자 여자 합해서 12명인데 12명 중에서 그냥 임의로 3명을 뽑는 거,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여기에서 뭘 빼겠다? 남자로만 구성된 거 3명 다. 이거를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7C3을 빼겠다. 남자가 7명이니까 남자로만 대표 3명을 뽑는 경우를 버리겠다는 거야. 반대로. 이해되니? 그럼 12C3 하면은 12부터 3개 곱해서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2 약분하면 5, 3 약분하면 4, 44에 5 곱하면 22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220에서 7C3은 뭐 7, 6, 5 곱한 거에 3, 2, 1 이건데 얘가 6이고 6이랑 약분되면 3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20에서 35를 빼면은 185가지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각각 1명씩 포함된대. 적어도 1명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일단 남자 1명을 고정으로 넣어. 여자 1명과. 자, 그럼 남자 1명 먼저 고정으로 들어갈 애를 정해줘야겠지. 그러면 7명 중에 하나. 이거는 저걸로 하면 되겠다. 차라리 여사건으로 하는 게 편하겠다. 이거 여사건으로 하자.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각각 1명씩 포함된다는 거는 얘랑 반대 상황이 뭘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각각 1명씩 포함된다의 반대 상황. 제 반대 상황이 뭐야?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이거의 반대 상황은 전부 다 남자거나 전부 다 여자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남자인 상황은 여기서 빼서 구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빼? 전부 다 여자인 상황을 추가로 더 빼면은 2번 답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부 다 여자인 상황은 여자가 5명이니까 5명 중에 3명 뽑는 거.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 10. 그래서 185에서 10을 빼면은 175가 D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6번 남자 시간이 왜 이렇게 지나갔냐? 남자 6명과 여자 5명 있을 때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자, 일단 일렬로 세우는 앞에서 끊어볼게. 일단 뽑기만 하자고. 자, 그럼 남자 6명 중에 2명 뽑는 거 6C2. 그 다음에 여자 5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5C2. 요걸 계산하면은 6C2가 해보면 6, 5, 30에 2로 나누면 15가 되고 5, 4, 20, 2로 나누면 10. 그래서 곱하면 뭐가 되냐? 150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2명 해서 4명을 뽑긴 뽑았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한대? 일렬로 세운대. 그럼 여기서 추가로 뭘 해야 되냐? 줄 세우는 거 4팩을 곱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제 150에다가 24 곱하면 되니까 3600 나오겠네. 1번은 3600까지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2번은 투수와 포수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된 야구선수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자, 일단 일렬로 세운다. 이전에 끊어줘. 뽑기만 할 거야, 일단. 근데 투수와 포수가 모두 포함되고 서로 이웃해야 된대. 그럼 일단 뽑기만 하자. 이웃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뽑기만 할 거야. 일단 투수 하나에 포수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몇 자리 남았어? 4명 뽑아야 되니까 2자리 남았지. 그러면 투수랑 포수 제외하고 얘네가 지금 몇 명 남았냐? 7명이 남은 거야. 그럼 이 7명 중에서 남은 2자리를 뽑아줘야겠지. 그럼 얘 해보면은 7, 6에 42, 2로 나누면 21 이렇게 된다. 근데 얘네를 일렬로 세운대. 그러니까 줄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줄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투수랑 포수는 이웃할 거야. 그러면 투수, 포수 말고 어떤 2명이 더 있겠지. 그럼 덩어리가 하나, 둘, 3개. 그러면 3팩에다가 투수랑 포수랑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2팩 하면은 얘가 12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21에다가 11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50인가? 그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처럼 뽑아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에는 먼저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얘네를 줄을 세우는 걸 생각해주면 돼. 따로따로. 알겠지? 한 번에 하려면 실수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나오네. 자, 좌표평면 위에 9개 점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보면은 두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라고 돼 있어. 하진 선분과 직선의 차이가 뭐야? 응. 선분은 끝없이 가지 않으면? 오, 역시 모범생. 선분과 직선의 차이는 뭐냐면 선분은 그냥 두 점을 연결한 게 선분이야. 그리고 직선은 연결은 했는데 얘는 끝없이 계속 가는 거야. 끝없이. 이게 선분과 직선의 차이야. 근데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직선의 개수거든? 직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일단 직선의 개수 아까 구하는 거 어떻게 했냐면 점의 개수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됐어. 그러니까 점이 9개니까 9개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면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얘랑 얘를 선택했어.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쭉 가겠지.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내가 여기 있는 두 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두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겹쳐버리는 거야. 중복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애들은 개수에서 빼줘야겠지. 그럼 이게 몇 개가 있냐는 거야. 내가 빼줘야 되는
중복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지 그걸 구해줘야 돼, 너네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이 한 라인에 점이 3개가 있잖아.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너네가 선택을 하면은 직선 하나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오케이? 그러면 자, 점이 이렇게 있어.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그럼 1, 2를 선택해도 직선이 나오고 2, 3을 선택해도 직선이 똑같이 나오고 1, 3을 선택해도 똑같은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3시 2를 빼주는 거야. 오케이? 중복이 되니까 얘네가 다. 근데 중복이 돼서 빼더라도 하나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빼줄 건데 하나는 제외하고 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다시 9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 1번, 2번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거나 2번, 3번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거나 1번, 3번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거나 다 똑같은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복되는 직선의 개수를 제거해줘야 돼. 그래서 제거해 주려고 이 같은 라인에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요거를 빼주는데 직선 3개를 다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 하나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중복되는 것만 없애야지 다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 빼고 지우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하나 빼고 지우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한 라인에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8을 곱해줘야 돼. 자, 다시 9개 점 중에서 2개 선택했어.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이 3개가 직선이 다 똑같아. 그래서 이 3개를 다 날려버려.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다 날리는 거야. 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 날리면 안 되고 하나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시 2 중에서 하나는 빼고 지우겠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면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의 라인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비슷한 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서 빼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9C2 하면은 98에 72에다가 2로 나누면 36에서 자, 얘 3C2가 31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3이겠지? 여기서 1 빼면 2가 될 거고 28에 16을 빼겠다는 거야. 그래서 20개가 나온다. 직선의 개수.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그나마 삼각형은 그나마 쉬워. 삼각형은 아까도 말했지만 점이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9개 중에서 점을 3개를 선택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라인에 있는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나오니? 안 나오지.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는 점 3개는 다 지워버려야 돼. 그 라인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개. 이 8개를 날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9C3 하면은 9, 8, 7, 3, 2, 1 하면은 3, 4, 12에 7 곱하면 84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76 이렇게 나온다. 이거 7번 되게 중요해. 7번 유형 되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8번도 많이 나와. 다 중에. 너네 이제 기말 때 큰일 났어. 자, 필수예제 8번.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12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눴대. 이때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에 대하여 답을 구하시오. 1번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직사각형이면은 얘네 어차피 다 90도잖아. 이거 각들이 다 90도니까 아까 평행사변형 구했던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이 구하면 돼. 지금 평행선이 지금 밑으로 가는 평행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그리고 옆으로 가는 평행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그러면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으로 가는 평행선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옆으로 가는 평행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은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너네가 나는 요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행선을 얘랑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선택하면은 안에 이 직사각형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5C2에서 4C 곱하면은 얘가 60까지가 된다. 60개가 된다, 직사각형은.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은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 일일이 세야 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 12개가 일단 있겠지. 12개에다가, 그 다음에 2짜리인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겠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 정사각형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그래서 2개. 이렇게 더하면은 20개가 나온다.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는 안 나오겠지. 자, 거의 다 왔어. 좀만 힘내자. 자, 9번, 1번. 그림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아까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 N각형이라고 할 때 NC2, N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연결을 해. 근데 거기에 뭐가 껴있냐? 이 변들이 껴있단 말이야. 그럼 팔각형이면 8개의 변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N을 빼준다. 그러니까 얘 팔각형이라고 하면 8C2에서 8을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8, 7에 56에 2로 나누면 28. 여기서 8을 빼면 20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가 54인 볼록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래. 이거는 사실 너네 알고 있는 그 대각선 개수 공식 쓰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이거 2분의 N-3 얘가 54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은 N제곱 마이너스 3N 요거 108 되겠지? 그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08이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하면은 n-12에 n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은 12다. 그래서 12각형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 분할과 분배가. 책이 없어서 그냥 프린트로 내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 너네는 이게 생겼네. 자, 7명의 수영 선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3명, 4명으로 얘네를 나눈대. 2그룹으로. 3명, 4명. 그러면 자, 일단 여기 들어갈 3명을 뽑아야겠지. 7명 중에 3명을 뽑아.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 근데 이거 사실 이거 NCN이잖아. NCN은 아까 몇 나온다고 했어? 1 나온다고 했지? 얘는 사실 굳이 안 써도 돼. 그냥 형식상 쓰는 거야. 얘는 영향 안 줘. 그래서 73만 구하면은 얘는 35가지 이렇게 된다. 35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둘, 둘, 셋 이렇게 나누는 경우. 그러면 7명 중에서 일단 첫 번째 그룹에 들어갈 2명 뽑아줘야 되고 나머지 5명 중에서 또 2명 뽑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도 2명, 여기도 2명이야. 그러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야, 이거 계산 7, 6에 42, 2로 나누면 21에다가 10 210을 2로 나누니까 105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둘, 둘, 셋 이렇게 나눴는데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룹별로 출발 순서를 정한대. 출발 순서를 정한다는 건 줄을 세운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3팩토리얼을 곱하면 된다. 세 그룹이 줄을 서는 경우. 그러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은 여기다 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63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마지막 이 토너먼트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 얘는 아마 레벨업 풀면은 거의 맨날 본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세계 청소년 야구대회에 참여한 6개국의 대표팀이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의하여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개최국 대표팀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거야. A팀을. 오케이? 그러면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라는 건데, 지금 몇 개의 국가가 남았냐면 5개의 국가가 남았어. 오케이? 그럼 이제 먼저 여기를 완성시키자고. 요 왼쪽 대진. 오케이? 그러면 5개의 국가 중에 여기 하나 들어갈 국가를 뽑아야겠지. 그래서 일단 OC1 요걸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5가지가 될 거고, 이제 이 오른쪽 대진 여기에 4개의 국가가 배치가 돼야 하는데, 그럼 먼저 여기에 2개의 국가를 채워보자고. 붙을 2국가를 정하는 거야. 그러면 4개의 국가 중에서 붙을 2개의 국가를 정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옆에도 남은 2개의 국가 중에 2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겠지. 너네 그거 생각해줘야 돼. 만약에 여기에 B가 들어가고 C, D, E, F가 남아있어. 그러면 얘랑 얘랑 다르니? 이거 대진이 다른 거야? 어차피 C랑 D랑 뜨는 거는 똑같지. 대회를 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 곱하기 2 안 해도 돼. 여기서. 오케이? 그냥 4개의 국가 중에서 2개 여기 들어갈 국가 뽑고, 남은 2개의 국가 중에서 여기 들어갈 국가 뽑고,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1번) (2번) 상황 다르니? 지우? 1번과 2번 달라? 같은가? 달라? 같아? 달라? 자, 하진 1번, 2번. 자, 대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1번, 2번. 같아, 달라? 달라. 같아? 달라? 같아? 달라? 달라? 모르겠어요. 아, 달라? 그래, 마지막에 달라라고 했으니까 달라로 해. 준공, 같아, 달라? 같지 않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지우, 같아, 달라? 같은 거지. 같은 거 같아. 오케이. 수민, 같아, 달라? 같아. 응. 예담, 같아, 달라? 같아. 같은 거야. 어차피 C랑 D랑 붙는 거 똑같고 E랑 F랑 붙는 거 똑같아. 그리고 이 둘 중에 승자가 다시 위에서 붙는 결과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랑 2번은 사실 같은 결과야. 그래서 얘네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1번과 2번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 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 해보면 4C가 6이 나오고 2C는 뭐 어차피 1이니까 생각하지 말고 6을 2로 나누면 얘가 3이 되지. 이 3에다가 5를 곱해서 15가지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오케이? 근데 토너먼트 문제는 아마 너네가 그 직접 레벨업에서 만나보고 해야 좀 감이 올 거야. 자, 일단 오늘 이제 마지막 경우에서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는 진도 쉬고 문제나 조금 풀면서 얘기나 하자. 그런 쉬는 시간도 있어야지. 자, 이제 넘어가자.